깊은 밤 한 생명이 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탄생은 기적이죠. 기적처럼 태어난 생명들이 먹고 사랑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곳 갯벌. 하지만 갯벌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산소를 생산하는 산소 공장이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저장고라는 것이죠. 바로 블루카본입니다. 순천만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까지 굽이굽이 갯골이 들어와 습지를 만들고 철 따라 다양한 철새들을 불러들이는 곳.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하나로 이어져 공존하는 이곳은 마침내 작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7월) 초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사리때에 맞춰 어부들이 일제히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은 1년 바다 농사의 시작이죠. 꼬막이 이제 난을 깔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 국물에 붙어.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붙으라고 국물을 말하자면은 이제 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치는 겁니다. 꼬막의 산란 시기와 물때가 맞아야 하는 짧은 작업 기간이기에 어부들은 물론 대처에 나가 있는 자식들까지 총동원되는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일명 채묘 작업, 말 그대로 꼬막의 씨앗인 유생을 얻는 못자리 작업이죠. 앞에 너무 붙이지 말고 한 대씩 띄뿌라이. 작업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긴 그물 곳곳에 장대를 묶어 바닥 갯벌에 고정하는 일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살에 이리저리 떠다니던 꼬막의 어린 유생들이 그물에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죠. 어느새 얕은 바다를 가로질러 수만 제곱미터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한 그물의 행렬. 과연 이 드넓은 물 밑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살이 잔뜩 오른 2년생 꼬막. 수온이 20도에 다다르자 꼬막 성태가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산고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수컷 꼬막의 첫 방정. 이에 자극을 받은 주변 수컷들 역시 하나둘씩 우윳빛 정자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암컷의 방란. 암컷은 이처럼 수컷의 정자 위에 약 300만 개의 알을 뿜어내 수정시키죠. 체외에서 운 좋게 인연을 만나 수정될 확률은 수천 분의 1. 수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이세포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분열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담윤자가 되고 담윤자에서 이제 더 발달하면 이제 D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 평균 15시간, 20시간 이내에는 그 D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각종 실험을 통해 꼬막의 우량 품종을 얻어내고 있다는 유생연구실의 허승준 연구사. 수정 후 부화를 거쳐 하루가 지나면 서서히 어미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이때부터 유생들은 부지런히 선모를 움직여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지금 이제 부화한 지가 한 이틀이 간 넘은 D상 유생인데 이때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먹일 수 있는 게 식물성 플라크톤을 먹여야 됩니다. 꼬막 유생의 첫 먹잇감.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야 볼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녀석들은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광합성을 통해 매일 개체수를 2배씩 늘려가는 마법의 생물이죠. 규조류의 바다. 반들반들 황갈색을 띤 녀석들이 바로 규조류입니다. 갯벌 생태계를 유지하는 1등 공신이자 수많은 생물의 1차 먹잇감이죠. 갯벌을 먹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규조류와 규조류가 만든 유기물을 걸러먹는 짱뚱어. 이 밖에도 게를 비롯해 숭어 등 수많은 물고기, 그리고 꼬마, 고동과 같은 각종 폐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물들이 규조류를 식량 삼아 살아갑니다. 육지에 풀이 있거든요. 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도 먹고 뭐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 풀 역할을 하는 게 갯벌의 규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규조류의 또 다른 비밀. 권봉호 교수와 함께 순천 갯벌과 똑같은 조건에서 그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맑은 날의 빛이 한 10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한 100 정도만 되더라도 광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빛을 비춘 지 30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기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빨리 만들어지고 양도 많아집니다. 기포가 다 산소입니다. 그래서 갯벌에 빛을 쬐어주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 모든 생명을 숨쉬게 하는 것. 규조류를 품고 있는 갯벌은 거대한 산소 공장이었던 것이죠. 대기 중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널려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규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와 탄소로 분리시키죠. 그리하여 탄소를 남기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남은 탄소는 자연스럽게 규조류의 몸과 유기물에 저장돼 생물의 먹잇감이 되거나 진흙 속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블루카본입니다. 블루카본이 퇴적물에 탄소 고정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퇴적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육상보다는 최대 한 50배 이상 빠르게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블루카본이 탄소 저장고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산소 생산 공장이자 탄소 저장고인 갯벌. 바깥 온도 27도가 넘어가자 온대성 어류인 짱뚱어들이 신이 났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깃을 잔뜩 세우는 것은 짝짓기 처리됐으니 경쟁자에게 신부감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죠. 이렇듯 사랑 노름에 영역 다툼에 분주한 갯벌.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노련한 낚시꾼의 솜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짱뚱어들. 이런 걸 두고 저승사자라 하는 거겠죠. 나 한 15살 먹어서 짱땡이 잡으러 댕겼었을 거요. 그때는 말이야 뭐 없이 상태로 옛날에는요 지천 이것이 짱땡이가. 갯벌을 누비고 다닌 지 60여 년. 할아버지는 이제 눈 감고도 갯골이 어디에 있는지, 짱뚱어가 어디로 도망갈지 훤히 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집중을 해야죠. 아무리 집중을 해도 한 50%, 60%포인 말하자면 못 잡는다니까요. 짱뚱어가 눈이 이렇게 우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우개가 달렸는데 갈매기나 이런 거석들이 오면 밀어서 알고 싹 들어가 버려요. 자기 안 죽으려고요. 여름철이면 매일 서너 시간씩 짱뚱어 잡이를 해왔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짱뚱어를 잡아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저장하는 규조류의 삶이 짱뚱어의 삶으로 이어지고 짱뚱어의 삶이 할아버지와 자녀들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지금은 뇌를 타고 다니고 온께로 막 사방 천지로 데려다니고 뻘에 뭐 섞인 거 하나가 없어요. 뻘이 그렇고 말하자면 좋아.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봐도 우리 순천망 뻘 같은 데 뻘 없어요. 규조류의 바다에 비가 내립니다. 삶의 터전 위에 쏟아지는 빗방울 속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갯벌 생물의 먹잇감인 규조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꼬막 못자리에 채묘 그물을 설치한 지 2달 반. 또다시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펄을 잔뜩 머금은 채 묵직하게 배전에 올라오는 그물. 오늘은 애써 키운 꼬막 종패를 이식하는 날입니다. 순천만에다가 2,000줄을 해가지고 배로 뽑아다가 이식을 하는데 한 150줄. 그러면 한 15일 정도 이 작업을 합니다. 얼핏 보면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속엔 보물이 들어있죠. 작지만 형태를 다 갖춘 어린 꼬막. 이게 지금 종패. 지금 새꼬막 종패. 이것이 이제 가서 100% 산다는 보장도 없고 자기 운이 안 들면 아무리 좋은 꼬막도 갖다 뿌려놓으면 다 죽어버리고. 걷어올린 종패는 이제 어부들이 가진 각자의 바다 농장, 즉 꼬막이 다 자랄 때까지 둬야 할 성패장으로 옮겨집니다. 고압 분사기에 의해 바다에 뿌려지는 종패.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려면 지금 이게 그 다음 년도 1월 중에 이제 그 꼬막을 캐갖고 이제 우리 이제 밥상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꼬막이 그 정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꼬막 농사는 이렇듯 서너 번 이식 작업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을 떠나는 순간 종패를 키우는 건 사람의 몫이 아니죠.
온전히 바다와 태양과 먹잇감인 규조류의 몫입니다. 자신을 위해,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잇감을 구해야 할 시절. 갈대밭 근처 갯골에서 먹잇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몸집이 큰 짱뚱어와 달리 망둥어들은 육식을 즐기죠. 식탐이 강해 먹잇감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공방전 끝에 전리품을 챙긴 이 녀석. 갈대숲에서도 은밀히 먹잇감 경쟁이 벌어집니다. 몸이 온통 붉은 발 말똥개. 잡식성으로 갈대타기의 명수인 이 녀석들은 반면 때로 몰려나와 싱싱한 갈대잎을 노련한 집조공처럼 찢어서 먹곤 하죠. 예전엔 흔했다지만 지금은 이곳 순천만과 거문도, 제주도, 장항습지에나 드물게 남아있다는 붉은발 말똥개. 멸종 위기종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보호해야 할 밤의 예술가들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말뚝망둥어들의 피난 행렬. 수륙 양용인 녀석들은 물이 들어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갈대에 오릅니다. 녀석들이 매끄러운 곳에도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흡착력이 있는 배 지느러미 때문이죠. 물고기지만 물속에서도 물을 멀리 떠나서도 살 수 없는 말뚝망둥어. 참 얄궂은 운명입니다. 드넓은 갯벌과 갈대, 칠면초 숲이 장관을 이루는 순천만에 겨울 진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수만 마리의 철새가 펼치는 하늘의 군무는 이 땅이 인간만의 것이 아닌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공존의 땅임을 일러주는 자연의 가르침과도 같죠.
순천만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는 140여 종. 이 중엔 큰 기러기, 고니, 노랑부리 저어새,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희귀조류만 25종에 달합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기다리는 최고의 진객은 따로 있죠. 바로 흑두루미입니다. 전 세계에 17,000여 마리밖에 없다는 멸종 위기동물. 그중 무려 10,000여 마리가 올해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70여 마리에 불과했다는 순천만의 흑두루미.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로 매년 찾아오는 개체수가 늘어 올해처럼 많은 숫자가 찾게 된 것이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불러들이는 갯벌. 이 갯벌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우리가 보호하고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블루카본 서식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장돼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또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갯벌의 면적은 전 국토의 2.5%에 달합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갯벌의 가치는 연간 16조 원.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산소를 생산하고 육상보다 50배나 빨리 탄소를 흡수해 저장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의 금맥, 블루카본입니다.